반갑습니다. 박태열입니다. 오늘은 경인 다원요법으로 치료하는 방광암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저명 잡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59세 남자의 사례입니다. 혈뇨 증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고 여기 있는 사진처럼 요관의 아랫부분 그리고 방광의 요관 입구 이런 부위에서 방광에서 암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 뒤에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불안하다면서 환자가 한방 치료를 시작해서 32일간 치료를 했습니다. 한방 치료를 다 마친 다음에 요관을 일부 잘라내고 방광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요관에서는 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방광에 있는 종양을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진처럼 방광에 있던 종양은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환자는 수술 후에 2번의 추적 검사를 할 때까지 암이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드물지만은 한방 치료만으로 방광에 있던 종양이 소멸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환자는 T1의 병기를 가진 방광의 선암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4개월 만에 처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4개월 만에 이 방광에 암이 다시 재발이 된 방광 선암의 경우인데요. 한방 치료를 하고 그 뒤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방광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선암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방광의 선암은 방광암 중에서 상당히 좀 여부가 좋지 않은 그런 암이고 더군다나 재발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는 한방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재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좋은 결과를 보였던 환자라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다음은 재발이 아주 빈번하게 재발이 되던 그런 TA와 TA의 그레이드 2인 상태인 표대성 방광암 환자의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재발이 자주 되어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13개월 동안에 이 방광의 내시경적 수술을 3번이나 이제 받았던 39세 남자 환자입니다. 내시경적 수술을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종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방광에서 더 넓게 퍼지고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를 받은 후에 재발이 완전히 멎어가지고 그 후에 17개월 동안 시점까지 환자가 재발이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방치료 이전에 빈번하게 재발되고 또 악화되고 있던 그런 경과를 고려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이 억제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환자는 이제 침륜성 방광암 환자인데요. 방광을 적출하지 않고 완치를 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T2의 그레이드 3인 악성도가 상당히 높은 침륜성 방광암임에도 불구하고 방광을 보존하고 완치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71세인 이 여성은 내원 당시에 혈뇨와 빈뇨 그리고 야간뇨 같은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방광에서 이렇게 아주 거대한 이런 사이즈가 아주 큰 이런 종양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처음 수술을 했을 때에 이 환자의 병기가 T1의 그레이드 3 그리고 또 그 림프베스큘라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임파관 쪽에 약간의 그 침륜이 있는 것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재발이 반복돼서 10개월 동안에 이 방광의 그 내시경적인 수술을 3번이나 더 받았는데요. 그 3번을 더 받고 그러니까 2014년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검사를 해서 암이 재발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3월에
네 번째 수술을 했는데요. 이 네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때는 이미 근육층을 뚫고 자라난 T2의 하이 그레이드인 그레이드 3인 그런 상태였고, 또 림포베스큘라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림파관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침륜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동반된 상태의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방광 절제를 이렇게 권유를 했고, 그런데 이 환자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환자가 한방 치료를 하기를 이제 결정을 하고 한방 치료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방광 절제 수술을 하고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가 워낙 왕성해서 일단 3개월만 한방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가면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해보기로 하고 이제 치료를 한방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수술 후에 이 환자가 이제 네 번째 수술을 한 후에 화학요법이라든가 방광내 주입법 같은 것은 이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 치료만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리고 한방 치료 후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혈뇨라든가 빈뇨, 그리고 또 야간뇨 같은 이런 증상들이 완전히 소실이 됐고, 또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이제 계속 했는데요. 2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재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8년 12월까지 추적 관찰을 계속 했는데요.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환자가 3개월마다 재발이 되던 이런 경고라든가, 또 근육층을 뚫은 침륜성 방광암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5년 이상 재발이나 진행이 없었던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환자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환자는 T3의 N2의 M0, 그러니까 임파선에까지 전이가 된 4기 방광암 환자를 완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환자는 내원 당시에 45살인 여성 환자였습니다. 원발성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고 찾아왔는데요. 2014년 3월에 건치적 방광 절제술을 이 환자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서 이렇게 조직 검사상 임파선에까지 암이 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4기 방광암으로 진단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는 화학요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을 다 마친 다음에 한방치료를 시작했는데요. 한방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이 환자 증상은 전신의 뼈 마디마다 심한 관절통으로 인해 가지고 걷는다거나 아니면 수저를 들어서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관절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요법으로 인해 가지고 간 수치가, 그러니까 ALT, AST가 150 전후까지 높아져 있었고, 또 피로라든가 또 식욕부진 이런 증상과 함께 아주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심한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첫날 침을 맞고 그 다음날 바로 수저를 들고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관절통이 이게 감소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침이나 뜸, 한약이라든가 약침 같은 이런 치료를 계속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던 이 모든 증상들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식욕도 되찾았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갔고요. 피로라든가 관절통 같은 이런 증상이 4주 이내에 다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았는데요. 7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재발이라든가 전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상당히 좋지 않은 4기 방광암 환자였지만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 치료를 한 다양한 병기의 임상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